성상폐하께서 낙마하셨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짐을 실은 수레를 피하려다가 놀란 말이 앞발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셨다 하옵니다. 앞으로 서너진 씨가 고비라 하오니 얼른 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폐하께서 우리 집으로 갑자기 오셔서는 나를 너무 밉다고 말하시면서 개경을 떠나라고 진노하셨었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로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던 현종이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강감찬은 믿을 수가 없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은부가 무려 30여 명이나 되는 호족 자녀들을 군병으로 회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이를 벌하지 않는 현종을 이해할 수 없던 강감찬은 그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상소로 올렸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불운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단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는 상식적인 고려가 되길 바랄 뿐이었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던 현종이 되려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이리 상황이 돌아가는 것인지 숨이 턱하고 막히고야 말았습니다. 현종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자 조정신료들은 모두 궁궐에 모여서 현종이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하였는데 현종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 개경을 떠나라는 말이었던 강감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궁궐에서 현종의 회복을 비는 게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야 말았고 할 수 없이 개경을 떠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강감찬의 부인은 사람들 말 못 들었수? 황제가 위독하시니 궁궐로 오라잖수. 근데 거꾸로 개경을 떠날 준비를 하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구려. 당신 고집도 참 황소고집이네요. 그러면서도 강감찬의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주섬주섬 옷 가지며 가재도구들을 챙기며 이사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지만 오늘 내일 하는 임금을 개경에 남겨둔 채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싸는 남편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강감찬은 현종이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옆에 있는 걸 본다면 더 화가 나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됐기에 지금 현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거란 생각이 들었고 당장 이사 준비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요. 우린 내일 서경으로 출발할 것이오. 난데없이 특별한 연고도 없는 서경이라니 개성의 서북 쪽에 위치한 서경에서 살겠다고 뜬금없이 선언한 남편 강감찬을 보고는 강감찬의 부인은 또 어이가 없었죠. 평생 관직 하나 끈덕지게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 고을 저 고을 안 다녀본 데가 없지만 이번에는 또 생뚱맞게 남경도 아니고 동경도 아닌 서경이라니 착잡할 뿐이었는데요. 서경은 고려 3경 중 하나로서 현재 평양의 고려시대 명칭으로 개경보다 서북 쪽에 위치해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해 오려고 한다면 먼저 지나쳐야 하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개경에서 현종과 부딪히기보다는 차라리 거란군의 침공을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가 될 만한 곳으로 이사하자는 강감찬의 깊은 뜻이 담긴 이사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부상이 회복되고 잠에서 깨어난 현종은 강감찬이 왜 서경으로 갔는지 그 진심조차 간파하지 못하였고 강감찬이 자신이 시킨 대로 이사했단 소식에 그동안 내마른 개똥으로 알던 자가 이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리 따랐다면서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상 강감찬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안 좋아진 것이었어요. 시시각각 조정신료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주어 강감찬에게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있는 데다가 꼴보기 싫어 파지까지 시키고 났더니 이제는 상소문까지 올려 망신을 주고 자신이 아끼는 김은부까지 벌하라 말하자 도저히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던 현종은 한때는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강감찬을 목 졸라 죽이려는 듯한 포즈까지 취했지만 막상 부상에서 회복이 되고 나자 자꾸 이 기억이 떠올라 강감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막상 강감찬이 없는 개경을 보고 있자니 큰 인재를 잃은 것 같아 속상한 현종은 강감찬에게 다시 돌아오라 일렀지만 서경으로 이사간 강감찬은 아니 된다면서 자신은 계속 서경에 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번에도 참을 수 없던 현종이 말을 타고 강감찬이 있는 서경으로 달려간 상황. 바로 그때 강감찬은 맨발로 뛰쳐나와 현종을 극진히 맞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감찬은 무언가를 골똘히 연구하느라 눈빛이 반짝거리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강감찬이 반가웠지만 너무 미안하여 그 내색조차 못하던 현종은 강감찬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강감찬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진실을 알고 감복하고 맙니다. 이자가 바로 진시황입니다. 성상폐하가 그토록 이루고 싶어하는 9년제를 성공시킨 진나라의 왕이지요. 강감찬은 진시황의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진시황이 9년제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자 봉건제를 폐지하고 9년제를 실시하여 전국을 36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군 아래 다수의 현을 설치하고 중앙으로부터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렸고 군에는 감화사, 군수, 군의, 현에는 현의, 현승, 현령을 만들었으며
중앙정부와 비슷하게 군사, 감찰, 민정에 세권을 나누었고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하에 비로소 중앙 집권 체제의 기초가 다져졌지요. 고려도 분명 그리 될 것이옵니다. 적게는 7, 8년, 길게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폐하께서 그 기틀을 만드실 것입니다. 성상폐하? 소신은 폐하께서 이루고자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신이야말로 고려가 안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호족을 정리하고자 하는 신료 중의 하나임을 왜 모르시나이까? 다만 거란의 침공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지금은 그때가 아닐 뿐이기에 말렸던 것일 뿐이옵니다. 그동안 현종은 자신이 쫓아낸 강감찬이 시골 마을에 살면서 황제를 원망하는 패배자의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죠. 하지만 강감찬은 패배자의 모습은커녕 거란을 경계하기 위해 서경으로 이사 후 9년제의 기틀까지 연구하고 있었으니 결국 강감찬의 진심을 알게 된 현종은 강감찬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강감찬에게 목을 조르려고 했던 과오를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강감찬은 눈시울을 붉혔죠. 이후 1018년 강감찬은 서경일수, 내사시랑 평장사로 임명되고 거란이 침공하자 상원수가 되어 원수 강민첨과 함께 2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 거란과 대적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흥화진 전투에서 거란족을 크게 무찌르고 이어 지조와 신은현에서 고려군의 협공으로 패퇴하는 요나라군을 추격하여서 귀주에서 섬멸하게 되는데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란족 10만여 명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겨우 수천에 불과하였다고 하니 강감찬의 승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자 현종은 크게 기뻐하여 직접 영파여까지 마중을 나와 금화팔찌를 머리에 얹어주고 오색비단으로 화려하게 천막을 친 후 전승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해요. 귀주대첩의 승리로 거란은 이제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였고 고려와 거란의 평화적인 국교가 성립돼 그 후 고려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19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고려사 내용을 참고해 상상력을 더해 만들었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